한 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면 없는 게 없죠. 심지어 설을 앞두고 한 편의점에서 특별 상품으로 6,700만 원짜리 외제차를 내놨는데 이게 어제 팔렸다고 합니다. 몇 년 지나면 편의점에서 집을 사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북한 간첩단을 수사 중인 경찰과 국정원이 지금 이 시각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국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인력과 민주노총 측의 일부 몸싸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내 초선 의원 40여 명은 당과 대통령을 분열시키는 길로 가지 말라며 나 전 의원을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친윤 호소인이 된 나 전 의원,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며 막말을 했던 김민아 창원시 시의원에게 대한 제명 여부가 잠시 뒤에 결정됩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에서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 즉 27명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결정되는데 현재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이 27명, 민주당이 18명으로 여당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제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첫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친윤 초재선까지 십자포화 나경원 일정 취소입니다. 네. 이 자신의 힘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나 전 의원에게 그러니까 전한 나 전 의원에게 이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라고 전한 이 대통령실 입장까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네. 이 나 전 의원의 상황이 점점 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 상황인데요. 이 대통령실뿐 아니라 이 여권 인사들까지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48명이 나 전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며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정치적 사기행위라는 표현까지 있었고요. 이 나 전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나 전 의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 질의가 좀 있자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답변을 좀 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초선 의원뿐 아니라 이 재선 의원들까지도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이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 단체 성명서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이준석계로 알려진 김웅 의원과 허은하 의원이라고 합니다. 허은하 의원은 자신은 연락을 못 받았다. 네. 나한테만 이랬나 싶어서 네. 김웅 의원한테 연락을 했더니 네. 본인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는 반윤으로 찍힌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윤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이 초선 의원들의 성명서 지나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역시 이런 식의 성명서는 너무하다.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 거기에 돌을 하나 더 얻는 모양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뭐 초선 의원들은 이미 성명을 냈고 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4선이거든요. 이게 여의도에서 초선이 4선한테 이렇게 뭐 비판 성명, 뭐 사기 행위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좀 이례적입니다. 뭐 여의도 전체에서도 이례적이긴 하지만 특히 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위계가 조금 더 좀 이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에 비해서 조금 더 또렷한 네. 분위기인 걸로 알려졌는데 거기서도 이런 일이 이제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더 많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초선인 이용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한번 사실상 이제 질책에 가까운 네. 어떤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이제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해서 네.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행태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소위 이제 신윤핵관이라는 것이 이제 초재선 중심으로 형성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이제 가장 좀 큰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지금 신윤핵관이 초재선 사이에서 좀 이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지금 뭐 대통령실, 초선, 재선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이 십자포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관심 가는 건 결국 이 나경원 전 의원일 겁니다. 강재묵 기자. 예. 나경원 전 의원 원래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어요. 네, 앞서 기자들에게 공지된 바로는 오후 2시로 이 대전시당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당권 주자 포함한 이 당내 인사들이 모일 자리였었는데 이 오늘 오전 이른 시간으로 이 나 전 의원 오늘 일정이 취소됐다는 사실이 공유됐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통화를 나눠본 바로는요. 네. 이 불필요한 오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휴식 차원에서 이 하루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정리했다라고 전했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대전시당 이 신년 인사회 자리, 이 나 전 의원이 없는 이 자리에서는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 발언을 좀 주목할 만했었거든요. 이 나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좀 있었었는데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돼요. 적은 내부에 있어요. 그 내부의 적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분열주의예요. 분열이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내부의 적을 경계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왠지 네. 함의를 좀 담고 있는 듯한 이 발언이었는데요. 이 어제도 이 해임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 당 지도부가 될 사람들은 이 대통령과 혼연일체되는 구상을 좀 밝혀야 되는 게 우선이라면서 이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이 나 전 의원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이 오늘 이 대전시당에서 한 얘기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오늘 대전시당이 아니라 어제 이 인터뷰네요.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정치적 이득을 보거나 입지를 강화하려고 악용하는 건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친윤계는 지금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이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윤 대통령과 뭐 인연도 오래됐고 네. 또 윤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이제 올린 글 자체가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제 두 직책에 대해서 해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해임을 한 게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의 어떤 이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것을 더 뒤집어 보면 결국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참모들 이야기만 듣고 네.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뭐 한마디로 대통령의 허수아비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 아마 대통령이 이거를 현지에서 새벽에 보고를 받고 바로 이 입장을 내기로 아마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이 이야기에 굉장히 경로를 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본인이 일단 내렸고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참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서울대법대 후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조 인맥이나 또 남편하고도 또 꽤 친하거든요. 네. 많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그거를 참모들 몇 명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모든 사안들을 그냥 대통령실에 있는 몇몇 참모들 결정을 듣고 판단한다. 본인 스스로가 이걸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저런 입장문을 낸 것도 저는 그렇고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응한 것도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면에서 항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까지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 들어온 소식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 대전시당에서 이 행사를 끝내고 기자들이 막 또 물어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얘기는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오늘 행사에는 불참을 하긴 했는데 이 행사 다른 당권 주자들은 사실 다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네. 함께 자리하기로 했던 이 나 전 의원의 모습이 안 보였겠죠, 당연히. 네.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이 나 전 의원을 향한 비판 각각 있었습니다. 차례로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사퇴서의 수리도 아니고 심지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사 자리까지도 해임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칫하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 우려를 표명한 것인데 그렇게 저는 나경원 대표가 분열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요.
책임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 예. 결국은 자기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어떤 언론 성명을 낸 게 처음이지만은 우선은 나경원 의원의 그 멘트가 부적절했죠.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의 어떤 왜곡된 선입관이나 조언을 갖고 잘못했다.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한 지도자로 비하한격이 돼버렸죠. 네, 두 의원 모두 이 나 전 의원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 초가에 빠진 상황을 이제 짚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마음의 결심이 다 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목받는 사람 아마 안철수 의원이 아닐까 싶은데 민지숙 기자. 네. 안철수 의원은 근데 오늘 왜 이 대전시당 행사에 안 온 거예요? 네, 방금 대전시당 행사가 끝났잖아요. 네. 같은 시각 안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캠프 출정식을 따로 가졌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관계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이 저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안 의원 오늘 오전에 나 전 의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네. 이 나경원 의원 비판한 이 초선 성명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안 의원 이번 주 금요일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 초선 의원 성명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의 발표는 글쎄 뭐 명확하게 좀 사안을 정확히 알리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까지 나서면서 정말 판이 약간 흔들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여론조사가 또 주목할 만해요. 맞습니다. 이 당심에서는 계속해서 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나 전 의원이었죠. 오늘 이 지지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유의미하게 떨어진 자료가 이제 나온 건데요. 네. 이 오늘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의 김기현 후보와 21%의 나경원 의원 좀 이렇게 갭이 크게 차이 나는 자료가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자료에서도 34%와 22%로 이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였거든요. 네. 이 모두 이 대통령실과의 대립각이 보여지기 전에 이뤄진 조사긴 하지만 이 반등폭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역시도 저희가 좀 이렇게 직접 이 나경원 전 의원 측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뭐 당장의 저런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자신의 지지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라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윤심을 잃었는데 지금 지지율도 같이 잃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임경빈 위원님.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 뭐 거의 결심을 굳혔다고 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출마할까요?를 여쭤봤는데 네. 오늘은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할까요? 라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불출마 쪽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높다.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도 영향을 받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직접적으로 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하고 척을 네. 지면서까지 과연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얘기라든지 네. 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여차하면 또 검찰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까지도 뚫고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이제 통상적인 정치 문법대로라면은 네. 이 정도로 존재감이 부각이 되고 사실상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어떤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거꾸로 오히려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정치 행보가 네. 그런 식의 행보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양지를 주로 이제 찾아서 이제 다닌 어떤 정치 행보였기 때문에 네. 그런 승부수를 걸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불출마를 하면 너무 상처가 커서 다시 또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통상의 정치인이라면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를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네. 그런 상황에 거의 가까운 건데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항을 해도 어차피 안 되고 안 해도
그대로 이제 서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보통 이제 큰 정치로 가기 위해서는 서서 죽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이 뭐 여의도 쪽에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출마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가만히 보면 일단 김기현 의원이 상당히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은 전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0.4%포인트 정도 차이는 뭐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얘기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가 김기현 의원한테 갔고 안철수 의원한테는 안 갔다라고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네. 지역별로 일단 숫자를 맞춰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해야 되고 네. 또 연령도 맞춰야 됩니다. 네. 전체 인구 분포에 맞게끔 맞춰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하고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쵸. 당원 100%인데 네. 이거하고 지금 안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여권 지지층으로 그렇죠. 해서 여권 하긴 지지층인데 했거든요. 지지층 상대로 해서 이제 분포를 맞춰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국민의힘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는 60대가 꽤 많습니다. 네. 지역적으로는 또 영담이 꽤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조사가 바로 어떤 면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대변해 준다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아마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이 지지층들 중에서는 그래도 윤 대통령의 어떤 뜻이 어디로 가느냐에 네. 따라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경북의 어떤 그 흐름이 중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보다는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이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조금 높을 가능성이 있고 네. 나경원은 좀 더 낮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고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지지층은 안철수 의원한테 갈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큰 변수예요. 그렇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층이 안철수 의원으로 바로 갈 것인지 저는 그렇게 많이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집권 정당의 안정, 네. 집권 정당의 어떤 이 정부와의 어떤 이 협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아마 막판에 그런 어떤 이 선거 운동을 꽤 많이 할 겁니다. 네. 이제 거기에 따라 상당히 변화될 수가 있는 거고 안철수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당세가 약합니다. 네. 현역 의원 한 명도 지금 아직까지 지지선을 한 분이 없거든요. 아, 이제 그러네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뒷심이나 조직력에 있어서 과연 이 친윤 그룹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네. 그건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가 안철수 의원한테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소식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제목은요. 홍준표 건물 투기 문제, 나경원 측 네거티브입니다. 네, 이번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네. 어제 저녁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만 자중하는 게 좋겠다라며 이 당대표 불출마를 재차 압박하면서 네. 이 마지막 문장으로 나 전 의원의 건물 투기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 이 당대표 출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건물 투기 의혹 문제부터 먼저 해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직격을 한 건데요. 네. 여기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아침에 이홍 시장이 여러 통로로 들은 바가 있어서 이런 논란을 이야기한 것 같다라며 의혹에 불을 더 지폈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의 인사 검증 관련해서 이 윤리적 결함 사유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건데요. 네. 이 관련된 내용은 이 국민의힘 이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에게서도 이제 언급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행토로든지 국정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이게 장관 자리는 국회에서 청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청문 절차가 없이도 없어요. 임명이 가능한 자리예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판단해 보세요. 네. 무슨 뜻인지. 즉 외교부, 이 복지부 등 이 나 전 의원이 장관직 인사까지 검토가 된 바 있었지만 네. 이 불발된 이유는 이 본인이 잘 알 것이다라는 식으로 의혹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입각을 못했다라는 식의 취지의 설명 이어갔습니다. 네. 근데 약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냄새만 풍기고 뭐 건물 투기 문제 본인이 잘 알 거다. 이게 대체 지금 건물 투기 문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건물 투기 의혹. 네.
실체를 알아보려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건물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2004년도에 구입해서 2010년도에 매각한 중구 신당동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네. 13억 원의 차익을 본 게 이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게 지난해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확인을 해보니 나경원 전 의원 이 지난해에도 건물을 하나 팔긴 했습니다. 네. 이것도 중구 신당동에 있던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네. 이 재작년에 구입을 했다가 1년 만에 되팔아서 5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억 원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1년 만에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나 뭐 취득세 이런 걸 감안하면 거의 원가 수준에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사 검증 때 문제가 되자 이 네. 건물을 곧바로 팔아서 네. 관련 의혹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나 전 의원 측 입장 역시도 저희가 또 직접 물어봤는데 네. 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박하고 네. 있고요. 이 나 전 의원이 또 이 투기로 5억, 이 6억 원에 달하는 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이 한간의 소문 또 그리고 보도들에 대해서는 네. 이 소위 지라시라는 이 근거 없는 얘기라는 설명입니다. 이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 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 근거 없는 네거티브가 팽배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상당한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임경빈 위원님. 네. 일단 뭐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네거티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건물이 지금 하나가 아니어서 저희도 약간 애매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팔았어도 문제는 남긴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문제가 있었다면은 네. 뭐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뭐 지난해 이제 팔았던 그 건물 매각 건이라고 한다면, 근데 네. 지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사실 추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지금 이렇게 슬쩍슬쩍 흘려보낼 게 아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뭐 고발을 하던 아니면 뭐 수사를 하든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네. 지금처럼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뭐 누구한테 조금 흘려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조금 흘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판을 흔드는 용도로 네. 이용하는 것 자체는 네. 뭐 그렇게 이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게 자칫하면은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소위 말하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뀐 뒤로는 자칫하면 마치 이제 검찰과 여당과 정부가 검정이와 동일체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자꾸 수사와 관련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는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 점은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이 얘기가 뭐 건물을 사고 팔고 바로가 아니라 지금 나온 거니까 장관 얘기가 나올 때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지금 나와서 이게 나경원 전 의원 쪽에서는 아니 이거 약간 협박이야라고 느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잇따라서 이제 여권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좀 근거가 없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뭐 대출을 꽤 많이 받아서 건물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 전에 이 건물을 뭐 팔았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네. 본인도 한번 보니까 남편 공동명의로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네. 논란이 되겠죠. 특히 뭐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장관직에 올라서면 여권의 핵심 인사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정말 이 송곳 이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된 게 아니냐. 특히 임명할 때, 특히 이제 현직 의원들을 주로 할 때는 대부분 다 통과됩니다만은 네. 특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여권의 핵심적인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중력이 될 거고 또 검증 과정에서 이런 건물의 어떤 이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뭐 아시겠지만 그 김의겸 의원 청와대 네. 대변인 때 흑석동. 뭐 그런 거 비슷한 네. 국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재현될 경우에 아마 정권 입장에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공론화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팩트는 좀 아직까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의혹이 명확하게 뭐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니고 오히려 뒤에서 설설설 들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건물 투기 의혹뿐만이 아니라 좀 자꾸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 그렇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도
뭐 사실은 뭐 뒷얘기가 있다 이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나 전 의원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을 원하지 않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건데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전하면서도 이 사표를 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까지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이 윤 대통령이 심기가 좋지가 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이어서 나오는 중인데요. 네. 이 저출산이 부위원장이 아닌 뭐 기후대사직만 받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 한간에서 일각에서는 이제 최근 이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원하던 자리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진 거에 대해서 반박되는 얘기가 지금 전해진 거거든요. 네. 임명 과정을 사이에 둔 뒷얘기가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임경빈 의원님.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사표 내지 마. 그랬으면 제가 그래서 임명장을 받을 때를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14일입니다. 네. 그럼 한창 전당대회 얘기 막 나오고 있을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명확하게 나오지 말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지금 임명장을 주면서 사표 얘기를 꺼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 사표 낸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만큼 언제든 사표를 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뭐 정치권 안팎에 나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네. 대통령이 굳이 그 언급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나 전 의원이 장관과 관련한 언급이 많이 되거나 뭐 본인도 이제 스스로 뭐 사실상 이제 그런 식의 언급을 자주 했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한 3차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첫 조각을 할 때도 나 전 의원이 이제 거론이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제대로 안 채워져서 상당히 오래 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7월 달까지도 네. 제대로 안 채워졌는데 그때도 나 전 의원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 전 의원 측에서 그때 이제 보건복지원 명예박사 학위를 맞아요. 받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고 네네. 그 자리를 이제 뭐 원한다는 식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장관급의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굳이 챙겨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이제 3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하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수도 있고요. 굳이 본인이 이제 부탁했던 사표 내지 마라라고 했던 걸 이제 무시한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노가 좀 직접적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지금 오늘 저희 위원님 두 분이 다 윤 대통령의 경로, 분노, 이 경로와 분노 이 두 단어를 모두 쓰셨습니다. 그게 아마도 지금의 이 상황을 또 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네요. 네, 세 번째 아이템 제목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3일 고민 끝에 검찰 출석 여부 발표입니다. 네, 지난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검찰 출석하라 이 소환 통보를 받았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소환 통보를 받고 3일째 지났는데 아직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조금 전인 오늘 오후 3시부터 이 설 연휴를 앞서 이제 망원시장을 찾았는데요. 네. 이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치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현장 그림이 지금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 지지자와 취재진들 150여 명이 함께 네. 모였다고 하고요. 이재명 대표 한 정육점에 들러서 뭐 한우 안창살과 갈비살을 뭐 10만 5천 원어치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망원시장에 모여있는 취재진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찾은 지지자들도 있었고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뭐 조기나 김 이런 현장에 있는 농수산물을 직접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입장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라이브로 네. 연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재명 대표 본인의 메시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네. 이 당내에서는 이 지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네. 대표가 직접 출두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거에 대한 입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친명좌장 이 정성호 의원 등은 이재명 대표 출석을 만류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이 제1야당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곧 있으면 입장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연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면은 뭐 천준호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보이고요. 지금 뭔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좀 얘기가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네. 목소리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다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 취재하러 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여기 지켜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정 안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국가 운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 안녕을 지키는 안보, 둘째는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공정한 질서,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민생, 이 세 가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중에 구성원 간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경찰 사법이라고 부르고, 그중에서도 사법 영역은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질서 유지가 가능합니다. 검찰 권력 행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파적이지 않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검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권력을 남용을 합니다.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뻔뻔하고 국민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오로지 내가 가진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독재적 행태를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군수, 시도지사가 돈을 버는 게 회사 사장처럼 의무입니까? 개발 허가 내주고 민간 업체들이 100% 이익 다 차지하도록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LH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압박과 요청으로 민간에서 돈 벌 수 있게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개발을 포기해버린 LH나 아니면 공공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에 개발 허가해준 그 수많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LCT의 부산시장, 양평공흥지구의 양평군수는 그러면 배임죄입니까?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개발해서 개발이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사건 조작, 정적 제거하느라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도 못해서 미제 사건이 쌓여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에 충실하시고 국정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아무 잘못 없지만 검찰이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그리고 27일을 얘기를 했지만 나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28일 토요일 날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이 검찰 출석 관련해서 당내 뭐 만류하는 분위기를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출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겠다. 그리고 날짜도 아주 뭐 화끈하게 28일 토요일 날 가겠다. 네. 날짜까지 밝혔어요. 약간 뜻밖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여론의 어떤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성남FC로 성남지청에 이제 출두했을 때 네. 많은 의원들이 한 40명 되는 의원들이 이제 같이 갔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조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이번에 성남FC 이외에 이제 대장동 문제와 위례 문제 때문에 이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네. 만약 가지 않을 경우에 자칫하면 그러면 왜 야당 대표는 그러면 이 법치를 어기는 것이냐,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여론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현재 뭐 방탄국회다, 그다음 1월 국회를 소집했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네. 그 기조로 본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가서도 또 본인의 어떤 이 해명을 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입장에 비춰봤을 때는 그래도 좀 정당한 모습이 아닌가. 왜냐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설 연휴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거거든요. 만약에 오늘 안 나간다고 그랬으면 네. 아마 여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비판이 있을 겁니다. 왜 특권을 요구하느냐. 박상원이 민심도 그렇죠. 고려를 한 거다. 왜 본인은 뭐 받았는데 일반인들은 다 가는데 왜 야당 대표는 안 가느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일단 출두를 하고 네. 그리고 의원들도 오지 마라. 그동안 의원들도 뭐 많이 온 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많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또 특히 이제 당내 비주류를 좀 깨닫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두고 지금 양론이 지금 다 분열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반대하는 의원 측도 좀 본인이 끌어안고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기 위한 저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당 내에서 그동안 어떤 평가를 했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취재를 해봤을 때는 당 내에서는 일주일 전에 처음 출석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뭐 지지율이 이제 그 이후에 급락한다든지 네. 뭐 이런 어떤 현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 빼기에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일상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히려 검찰이 이제 기대했던 어떤 여론의 스포트라이트, 언론의 네. 스포트라이트가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현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김 빼기를 위해서라도 검찰에 오라고 하면 가서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 이게 뭐 나쁘지 않다라는 당내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어느 정도는 받아 아는 모양새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사실 먼저 번에 성남FC 사건으로 6일 전에 검찰에 출석을 했을 때는 뭐 의원들 현역 의원 40여 명을 대동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1명 대동하고 가겠다. 오라고 하니 가겠다. 근데 27일 얘기했지만 나는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28일 주말에 가겠다. 이건 약간 좀 미묘한 신경전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경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1명 대동하고 간다. 그리고 아까 이제 했던 얘기 중에는 당직자들은 당무에 집중하고 국정에 집중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맞아요. 그동안 당내에서 계속 나왔었던 얘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적인 사안을 연결시키느냐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이제 이 응하는 모양새 이런 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가장 큰 승리자는 마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아닌가. 화면에도 굉장히 많이 잡히고 대표가 또 직접 또 마포에 있는 망원시장을 방문하고 네. 이런 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또 정청래 의원을 눈여겨서 보셨군요.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이 성남FC 건 따로, 대장동 위례 건 따로, 사실 받고 있는 다른 혐의가 또 있기 때문에 다른 건으로도 다 이렇게 약간 하나하나 건건이 따로 부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뭐 임경빈 위원께서는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좀 덜해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야당 대표가 자꾸 검찰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사실 좋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안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중으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도 또 간단치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뿐만 아니라 대북 송금 문제까지도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뭐 한 건 정도로 끝나면 이제 잦아들겠지만 이번 대장동 위례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또 이제 새롭게 불거지는 거는 과연 그럼 대북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네. 변호사비 대납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게 2월 28일 날 이제 1월 28일 날 조사 끝나고 나면 또 수원지검에서 또 소환이 예정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럴 경우는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만약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구속영장이나 이런 걸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법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러면 아마 이제 국회에다가 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의원들이 이걸 과연 그러면 부결시킬 것인지 가결시킬 것인지 네. 이 논쟁이 또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상반기 1, 4분기 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네. 정치권의 어떤 계속 이슈로 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뜻같이 계속 출두하면서 좀 줄어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도 이 당내 비명계에 대한 목소리도 다 좀 끌어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영상에도 좀 많이 잡힌 사람이 있죠. 오늘 가장 좀 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정청래 의원이 뭐 청개구리 얘기를 또 했어요, 강재묵 기자. 맞습니다. 이 당내 내부 총질을 언급하면서 이 쓴소리하는 의원들을 이 청개구리라 규정하면서인데요. 이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과 그에 따른 이 반박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당내 일부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죠. 청개구리입니까 그분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좀 거꾸로 가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분들은 그 OEM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토탈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 가자는 게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다른 목소리 나온다. 이거 내부 총질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국민의당이나 아니면 옛날 그 뭐
좀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죠. 네, 반발까지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이 박용진 의원 역시도 이 진박반 감별사 이런 단어는 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네. 이 민주당에도 이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왔다 하면서 네. 쏘아올린 단어였습니다. 밉상 정치라고 이 정 의원을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사법 리스크, 뭐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라고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개판의 신경전까지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 이재명 대표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더해서 민채숙 기자.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태국에서 귀국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서로 잘하는 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 원래는 서로 잘 모른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네. 쌍방울 뭐 내복 정도의 인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 이 법정의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김성태 전 비서실장을 했던 A씨가 이 법정에서 이재명과 김성태는 가까운 관계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건데요. 또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전 쌍방울 부회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네. 이재명 후보는 이 성태형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하고 아주 가깝다라는 네. 이런 내용의 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이 내의를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 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꼬집어 맹공했습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 현근택 대변인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아는 사이라고 들었다. 이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는 이 설명을 집은 건데요. 네. 즉 아는 사이면 아는 사이다라고 하지 봤으면 봤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와 같은 이 전언은 이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임경빈 의원님. 네.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인 건데 이게 뭐 무슨 뭐 효과가 있는 거냐, 이게 진술 신빙성이 있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비서실장은 거의 분신인데 이게 명확한 증거 없이 말하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비서실장이 분신이면 그 분신이 비서실장이 안다고 얘기하는 건 또 맞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를 지금 김성태 전 네. 회장 상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금방 드러날 거라고 좀 보고요. 사실 이제 현근택 뭐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민주당이나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대장동 일당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직접 만났다거나 직접 통화를 했다거나 뭐 네. 직접적인 어떤 그 관련돼 있다는 증거 같은 거를 제시 못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없는 건지 있는데 제시를 못하는 건지는 좀 더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사실 명확하게 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이 친하다는 진술에 이어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며 이 네. 사진이 온라인에 좀 떠돈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 오른쪽으로 보이는 남성이 있으실 때 곧 자료가 나갈 텐데 네. 이 안경 쓴 남성이 한 명과 함께 손을 잡고서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는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체구가 좀 건장한 남성이 하나가 있는데 네. 저 사람이 이제 김 전 회장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이 좀 온라인에 네. 유포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사진 이 대표의 가족 사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방금 이렇게 보셨지만 김남국 의원이 바로 그래서 이제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을 혹시라도 발견하면은 네. 관련 내용을 본인에게 전해달라. 이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데에서 잘못된 사진이 전달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소방하려고 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아니어서 그냥 단란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손 들면서 내 가족이 같이 한 건데 이게 지금 약간 가짜 뉴스로 지금 퍼지고 있다. 가짜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다음 소식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브콜에 응답한 양악선. 극진대우한 한동훈입니다. 이 도마의 신, 이 도마 황제라고 불리는 선수죠. 이 2012 런던 올림픽 이 체조 종목 도마 금메달리스트 이 양악선 선수가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이 진행됐는데요. 영상 먼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법무부의 홍보대사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양악선 선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대사로서 저희와 함께 국민들께 저희의 업무를 잘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홍보대사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를 되돌아보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게 법 질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홍보대사 명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신 영상 외로도 이 한동훈 장관이 특히 극진하게 양학선 선수를 대우한 장면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직접 안내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선을 저렇게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하는가 하면요. 네. 이 직접 위촉 시장을 전하는 장면은 아까 보셨지만 위촉 시장을 전한 다음에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거의 폴더 인사라고 하죠. 90도로 서로가 네. 이제 이렇게 완전 깎듯이 저렇게 90도까지 인사를 해가지고 나누는 장면들이 머리 닿을 뻔했어요. 맞습니다. 이 실제 팬이 선수를 만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뭐 이런 취재의 기자들이 이렇게 내용을 좀 전해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도 보통 이렇게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란히 선수와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네. 것을 흔히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이 양학선 선수를 앞에 두고 본인은 뒤에서 이렇게 약간 빼꼼하는 듯한 느낌으로 네. 사진이 찍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어서 거기에 자신이 이용하는 이 철봉의 즉석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기구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집무실에 있는 이 치닝 디핑이라고 해서 이제 턱걸이와 이 평행봉 등을 할 수 있는 맨몸 체조 집무실에 저게 있어요?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맨몸 운동 내지는 이제 철봉 이런 것들을 좀 진심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 건데 네. 저게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하는 장면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사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한동훈 장관이 직접 저 한동훈인데 부탁을 좀 이 모습을 직접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양학선 선수에 대해서는 팬심인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실제 만나니까 정말 극진하게 지금 그야말로 모시는 모습이었는데 한 장관 말고 이번엔 양학선 선수의 시각에서도 좀 알아봐야죠. 강재묵 기자. 양학선 선수는 어땠을까요? 한 장관 만나서. 결국 경기에 임하는 자세로 위촉식을 좀 임한 것 같더라고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 예, 맞습니다. 시합 뛰는 것만큼 심장이 쿵쾅쿵쾅하더라. 네. 저희에게 좀 직접 전해줬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 시합보다 더 떨렸다. 그 마음 그대로 이 위촉식에 임했다고 합니다. 또 이 한 장관과 이 위촉식에 앞서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장관님이 최조의 진심인 것 같다. 아까 기구를 이제 앵커께서도 보고 오셨지만 네. 이 얘기를 몇 마디만 나누는데도 이 철봉 몇 번 하시느냐라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몇 마디만 나누는데도 이 맨몸 운동, 이 체조에 진심이신 분인 것 같다. 또 이어서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현종 위원님, 사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소식 이런 거를 법무부 유튜브에서 많이들 이렇게 그렇죠. 보거든요. 근데 법무부 유튜브에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냐. 이게 법무부 홍보냐, 한 장관 홍보냐, 뭐 이런 비판도 있긴 있어요.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자기 부처의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동훈 장관은 뭐 아시겠지만 장관들 중에서 스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방송도 하고 하니까요. 네. 다른 장관들과 좀 달리 대접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특히 제가 알기로 한동훈 장관은 그 골프를 안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네. 골프를 치지 않는데 왜 안 치냐고 물어보니까 네. 본인이 이게 골프를 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사건 관계자들하고 엮일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요. 거라죠. 그렇게 되면 봐줄 수밖에 없고 그 서초동에 소문이 난 게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민원이 안 통하는 검사다. 그러니까 누가 뭐 부탁을 하면 오히려 더 세게 하기 때문에 일체 민원이 안 통한다라는 네. 게 옛날부터 알려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 체력 관리를 저렇게 철봉으로 그러니까 맨몸 운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학선 선수를 아마 이제 이번에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이고 네. 거기 아마 팬으로서 상당히 좀 좋아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세 장관이고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니까 홍보의 장관을 활용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